네, 이번 시간에는 그 중화동 모아타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8월 말에 23년도 8월 말에 나온 기사를 보면 모아타운 대상지로 중화 2동 329의 38번 일원이 선정이 됐다.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 이런 기사가 있고, 그리고 권리산정 기준일도 8월 30일이 기준일이네요. 이 지역은 그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 때 그 중화 뉴타운으로 지정되었던 그런 지역이죠. 근데 중화 뉴타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번에 최근에 사실 그 재개발이나 뭐 재개발 재건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든지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은 그 대안으로 모아타운밖에 없는 거죠. 중랑구 일대인데, 사실 중랑구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상당히 그 낙후되어 있고 저평가된 지역에 속합니다. 그러면 낙후되어 있고 저평가된 지역이 그 좀 괜찮은 동네로 바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중랑구는 좌측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있는데, 강남으로 통하는 동부간선도로가 있는데, 요게 그 상습 정체구역입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블록 옆에 보면은 동부산 간선도로하고 바로 접해 있어요. 소음하고 분진이 만만치 않죠. 개인적으로 이런 데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이게 동부간선도로가 지하로 들어가고 상부는 덕계공원으로 바뀌는 거죠. 요게 계획은 2028년, 2029년에 완공이 된다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너무 그 주거 환경이 쾌적한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돼서 그 노선을 많이 만든다면 교통 여건도 상당히 흐름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지역은 7호선하고 도보거리가 됩니다. 물론 아래 블록은 좀 멀긴 한데 위에 블록은 7호선과 도보거리가 되다 보니까 교통 여건, 지하철 여건은 상당히 좋죠. 이 7호선은 강남으로 통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강남으로 출퇴근할 때 상당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중랑구의 우측으로는 요 망우동 모아타운 할 때 또 설명을 드렸지만 중랑 IC하고 접해 있다. 이 중랑 IC는 구리포청간 고속도로 IC인데 23년도에 안성까지 연결되고 24년도에 25년도에는 세종까지 연결되고 제2 경부고속도로가 완성이 된다면 서울에서 두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서울은 중랑 IC하고 강동 IC가 있죠. 중랑 IC하고 강동 IC가 있기 때문에 그 서울에서 상당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 되는 거죠. 더불어서 구리 같은 경우도 저평가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토평동 빼고는 이렇게 제2경부고속도로가 생긴다면 그리고 구리는 24년 6월 달에 그 토평동 구리역 이쪽에 전철이 개통되죠. 지하철 8호선이 연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교통 여건이 개선된다면 상당히 부각되는 그러한 동네가 될 것이다. 중랑 IC, 그러니까 중화동 모아타운 요건 분석을 한번 해보면, 근데 이미 우리 닥터빌드 사이트 회원들이 이렇게 쪼개쪼개 이렇게 나눠서 검토를 하셨는데, 쪼개쪼개 이렇게 나눠서 검토를 한 거는 도루로 기점으로 이렇게 1구역, 2구역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바람직하지 않고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한 개 구역이 2만 제곱미터까지 되거든요. 2만 제곱미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1구역, 이렇게 2구역, 3구역, 한 4구역 이렇게 4등분 정도. 그래서 시흥동 모아타운이나 등촌동 모아타운이나 이렇게 관리계획이 수립된 블록을 보면 18,000제곱미터 또는 19,000제곱미터 이렇게 구역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쪼개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요건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요게 이제 중화동 모아타운인데 상당히 범위가 크군요. 뭐 거의 10만 제곱미터, 99,000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요건을 검토해 보면은 도정법상의 재개발이 가능할까? 도정법상의 재개발이 가능할까? 봤을 때 과수피지 90제곱미터가 안 되는 땅이 40%가 넘어야 되는데 7% 탈락이고 7%밖에 안 되니까 그 4m 접하는 도로가 4m 접하는 도로가 4m 접하는 거는 이제 소방차가 진입되는 거죠. 40%가 안 돼야 되는데 87%나 넘으니까 이제 되니까 탈락이고 호수 밀도가 헥타당 60호 이상해야 되는데 60호가 넘네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충족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정법상의 재개발도 가능해요. 노후도도 도정법상 67%가 넘어야 되는데 79%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도정법상 재개발이 가능하니까 그 뉴타운으로 추진을 했었나 봐요. 뉴타운으로 재개발을 추진을 했었는데 뭐 진행 중에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것들을 반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좀 더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그리고 혜택도 있는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본격적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모아주택의 요건을 살펴보면 모아주택은 접들 호수밀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면적 요건하고 노후도입니다. 80% 노후도구나. 조합원 수는 한 1200명 정도 되는구나. 상당히 많네요. 조합원 수는 1200명 정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규모 검토를 한번 해보면 이게 물론 3종으로 종상향되는 여건이 되는 거죠. 특히 이쪽이 그 바람직한 게 뭐냐면 망우대로하고 접해 있어요. 망우대로하고 접해 있고 이쪽 상권이 그다지 크게 발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망우대로하고 접해 있다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입지인 거죠. 상당수의 모아타운을 보면 이 동네 안쪽에만 지정되어 있는 모아타운이 많잖아요. 대로변하고 접하지 않고 뭐 등촌동 모아타운 뭐 지정된 뭐 관리계획까지 수립된 지역도 보면은 대로변하고 접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파트 세대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가령 뭐 10m 도로 진입로가 있어야 500세대 미만. 근데 500세대 넘게 지으려면 12m 폭의 진입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역구역 나눈다 할 때 보통 18,000제곱미터다. 그럼 500세대다. 490세대다. 그러면 최소 10m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는데 상당수의 모아타운들은 그런 진입로에 접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망우대로하고 접해 있으니까 상당히 그 입지는 괜찮네요. 위치는. 그러면 1200명 정도의 조합원인데 그 2종을 전제로 할 때 한 2000세대가 나오잖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2000세대가 나오니까 물론 그 구역을 4개, 5개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도로계획도 세우겠죠? 예, 기존 도로를 감안해서 도로계획도 세우는데 그 도로로 빠지는 면적이 있고 3종으로 종상향이 되잖아요. 근데 관리계획이 나와야 어디에 도로가 들어설지는 아니까 지금 상태에서 검토할 때는 종상향을 시키지 말고 검토했을 때 2000세대 정도가 되니까 실제로는 뭐 한 2200세대 대규모 단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아타운은 주민의 의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주민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뭐 사업수지 분석 툴도 있으니까 다운로드 되니까 한번 보시고요. 주민의 의지가 중요한데 다시 블록을 보면은 요렇게 나뉘고 요렇게 나뉘고 뭐 요렇게 나뉘고 뭐 나뉜다, 구역을 나뉜다 할 때 요렇게 나뉘는 블록은 이쪽이 노후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노후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쪽 블록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한다. 관리객 수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6,000제곱미터로 딱 적당하네요. 16,000제곱미터. 그러면 모아주택 노후도 검토해서 그래도 70%가 되네요. 괜찮네요. 근데 어떤 모아타운은 전체적으로 모아타운을 지정했는데 이게 50%밖에 안 돼요. 50%. 그러면 뭐 10년 후나 57%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57%가 돼야 되니까 요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좀 신축 건물이 있어 보이는데도 노후도는 됩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지가 또 중요하죠. 주민의 의지. 야, 요거 대류변이니까 이 대류변 상가 주인들이 극구 반대하더라. 여기도 대류변이니까 대류변 상가 주인들이 극구 반대하더라. 막 북치고 장구치고 반대하더라. 그러면 그 부분을 빼고 관리구역을 수립하거든요. 빼고서. 그래서 대류변을 끼고 있는 데는 상당히 좋은 블록이지만 현장 답사해서 그 상가 빌딩 주인들의 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쪽 여론이 어떤지. 그리고 예상되는 블록 이렇게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나눠서 검토할 때 그 중에 또 사업성이 좋은 블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그러면 이렇게 뭐 나뉘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그 중에 사업성이 좋은 블록에 투자를 하더라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민의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원주민 수 대비 건립 세대 수가 많고 이런 블록을 선정해서 투자에 임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착공 승인된 신축 건물, 빌라 같은 거 투자할 때,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분양을 받아야 돼요. 조합 설립이 넘었다. 그때 분양을 받았다가는 독자적인 입주권이 없어요. 그리고 다물권자 물건에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8채를 갖고 있다. 임대사업 하면서 8채를 갖고 있는데 2채 빼고 6채를 분양한다 할 때 6채를 팔 때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사야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샀다가는 독자적인 입주권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화동의 그 모아타운에 대해서 입지나 그 사업성 요건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